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4번째 시간이고요. 데이터 분석 시간이에요. 얘네는 나중에 이제 실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출제되는 애들이고, 필기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봐야 될 내용들은 우선 이제 부분합, 데이터, 표, 통합, 피벗 테이블, 시나리오,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값 찾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우선 이제 부분합이 뭔지에 대한 것을 알려면 여기는 이제 데이터 분석 도구들은 직접 한번 해보고,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째 파일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얘가 지금, 부분합을 우리가 적용한 애예요. 부분합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 구성 요소에 따라서 그 하위에 어떤 통계치 값을 낼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적용이 돼 있는 건데 얘를 해제를 좀 한번 하고 해볼게요. 자, 해제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선 이제 데이터 탭에 가셔서 다른 곳을 찍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꼭 부분합 안에 이 분석 작업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뭔가 변경하려고 하면은 그 안쪽 쉘을 선택을 하고 가야 돼요. 여기 보시면 부분합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모두 제거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이 피벗 테이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요거 재고량으로 정렬을 좀 해놓을게요. 자,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부서별로 각각의 판매량과 재고량의 합계를 계산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서가 되겠죠. 그래서 부서가 서로 같은 팀끼리 묶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룹하고자 하는 애들이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부분합을 할 때는 정렬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산 1팀이 이렇게 묶여 있고 생산 2팀이 이렇게 묶여 있게 되잖아요. 그럼 그 하위에, 요 사이에 우리가 부분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해당 영역 선택하시고요. 부분합 찍어준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정렬했던 기준이 바로 그룹할 항목이 돼요. 그래서 부서가 되겠고 여기서 이제 함수를 우리가 고를 수가 있는데 얘네가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 곱, 그 다음에 숫자, 개수,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와 표준 편차 있는데 표본, 분산까지만 있어요. 그죠? 뭐라고 그랬지? 분산 편차 이런 건 없다. 그래서 표본 분산과 분산 이렇게 있는 것이고 요거 이제 객관식으로 나올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구분하는 거.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하고 표준 편차가 있고 표본 분산하고 그냥 분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표준 편차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그냥 편차라고 하는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구나. 그리고 표준 분산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분산이라는 것만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을 눌러주면은 각각 하위에 우리가 합계가 해당하는 애들의 합계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 하위에다가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분합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뭐 평균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평균을 계산하는데 이번에는 재고량이 아니라 판매량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확인을 누르면 기존에 있던 애가 지워지고 판매량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실기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두 개 값을 표시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 해제해주고 확인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각각 판매량의 평균, 각 그룹별 평균과 재고량의 합계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오는 것이 부분합이에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실무에서 정말 뭐 기본으로 사용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탭의 윤곽선에서 부분합을 이용해 실행하라고요. 자료를 그룹별로 분류하고 계산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부분합을 작성하려면은 첫 행에는 열 이름표가 있어야 하고 그룹 하락목 기준으로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예,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름차순으로 하느냐 내림차순으로 하느냐에 대한 기준은 없고 단순히 그냥 묶여 있어야 되니까 애들이 인접하게 만들려면 정렬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부분합을 실행할 때는 해당 영역을 쉘 범위로 지정을 해야 돼요. 지금은 얘네 표 전체였지만 일부분만 하고 싶다 그러면 일부분만 이렇게 선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분합은 서브 토탈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합계나 평균 등의 이 값을 계산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찍어보시면은 서브 토탈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이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이게 이제 간혹 출제되는 애예요. 그래서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 곱, 숫자 개수,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표본 분산, 그 다음에 분산 이렇게 있다라는 거. 부분합의 순위, 지수 등의 함수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순위나 지수 이런 건 안 된다.
그룹 단위로 정렬되어 있어야 하지만 정렬 순서는 관계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제 생각에는 요거를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부분합을 작성하면 부분합 데이터의 목록에 윤곽기호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제 윤곽기호는 바로 이 친구거든요. 그래서 2를 누르게 되면은 전체, 2를 누르게 되면은 각각의 그룹, 3을 누르게 되면은 두 번째 그룹, 4를 누르게 되면 전체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각각 또 내가 원하는 애들만 이렇게 또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보통은 이제 보고 체계에서 보통 이제 팀장님 정도는 이 정도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야,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나온 거구나 이렇게 하지만,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사장님 이번에는요 생산 1팀이 재고량이 지금 한 90 합계되고요. 2팀 같은 경우는 160이에요. 그리고 전체 평균은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간략하게 보고할 때 우리가 쓰게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모든 내용을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치? 알아야 되기도 하지만 바빠 죽겠는데요. 에? 골프 치러 다녀야 되는데 저런 걸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부분합을 작성한 후 윤곽기호를 눌러서 특정 데이터만 표시된 상태에서 차트를 작성하면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만 차트에 작성이 된대요. 그래서 뭐 요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요만큼, 그 다음에 요만큼 요렇게 해가지고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렇게 해서 그냥 아무거나 요렇게 만들어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애들만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또 차트도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부분합을 제거하려면 부분합과 함께 표에 삽입된 윤곽 및 페이지 나누기도 모두 제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네들이 우리 데이터에서 부분합, 여기서 모두 제거 이렇게 해버리면은 모든 속성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룹별로 페이지를 달리하여 인쇄하기 위해서는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그룹 사이의 페이지 나누기,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그룹별로 페이지를 나누고 싶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부분합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생산 1팀은 따로 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해보시면은 1페이지에만 얘가 나오고 2페이지에는 이 팀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출력할 수 있도록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봤죠. 그래서 그룹할 항목이 결국은 정렬 기준이 된 항목의 이름이 되는 거고요. 사용할 함수들 종류가 쭉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계산해야 될 열들이 자동 인식되어서 나오고요.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 기존에 부분합한 것을 없애고 내가 나중에 연산한 것이 추가가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좀 전에 이 내용은 보셨고요.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이거는 아직 보진 않았는데 한번 보죠. 뭐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 이렇게 가시고요. 얘를 요거 빼주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래 요약 표시 요걸 해제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짠! 어때요? 지금 전체 평균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아래쪽에 표시하는 게 그냥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위쪽에 요약을 한 번에 표시하고 싶을 때 요런 옵션도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거 출제된 적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다음 또 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새로운 값을 대치를 해제하지 않고 부분합을 실행을 하면 첫 번째 작성한 부분합은 삭제되고 두 번째 작성한, 마지막에 작성한 부분합이 표시가 된다라는 얘기고, 그룹 사이에서 페이지 나누기 요거 누르면 좀 전에 우리 봤던 것처럼 삽입한다 그랬죠.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이거는 우리 앞에 있었으니까 지워줄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에 표시할지 아래 표시할지 우리가 하는 거고, 모두 제거는 그냥 삭제할 때 쓰는 거고요. 윤곽 설정은 좀 전에 우리 봤던 것처럼 그룹하여 요약하려는 데이터 목록이 있는 경우에 데이터의 최대 8개 수준의 윤곽을 설정할 수가 있대요. 자, 1, 2 더하기 빼기 등의 윤곽 기호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 엑셀 옵션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대요. 윤곽을 만들 때나 만든 후에 윤곽 스타일을 적용할 수도 있고, 그룹별로 요약된 데이터를 설정된 윤곽을 제거하면 윤곽 기호만 제거되고 함께 요약 정보가 표시된 원본 데이터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자, 예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윤곽선에서 그룹 해제 보시면은 윤곽을 지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우게 되면은 여기에는 윤곽은 없어지지만 부분합 데이터는 그대로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부분합은 서브토탈 함수를 사용해서 합계나 평균 요약값을 계산하고, 우리 좀 전에 봤던 내용들이네요. 그죠? 항목 및 하위 항목별로 데이터를 요약하며 사용자 지정 계산과 수식을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사용자가 원하는 계산과 수식을 만들 수는 없죠. 우리 아예 기능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한된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부분합을 제거하면 부분합과 함께 표시된 삽입된 윤곽 및 페이지도 같이 지워지는 거 보셨고,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우리 뭐 다 봤던 내용들인 것 같고요. 그룹화를 위한 데이터의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할 때와 내림차순으로 할 때의 그룹별 부분합의 결과는 서로 다르다 그랬는데, 부분합의 결과는 내림차순으로도 하든 오름차순으로 하든 똑같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산 2팀의 평균이라는 것은 얘네가 정렬을 내림차순으로 해서 위에 있다면 여기에 있겠죠. 하지만 얘가 79겠죠, 계속. 왜? 얘네 데이터가 바뀌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서로 다르지 않다. 배드릴까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우리 부분합이 얘 값이 달라지냐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생산 2팀의 평균이. 그래서 부분합에 모두 제거해 주시고, 얘를 정렬을 이번엔 내림차순으로 한 다음에 부분합을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79 그대로잖아요. 위치만 바뀌어질 뿐이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다음 중 워크시트의 데이터 목록 윤곽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다 봤던 거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룹별로 요약된 데이터에 설정된 윤곽을 제거하면 윤곽과 함께 요약 정보가 표시된 원본 데이터도 삭제된다 그랬는데, 앞에 보셨다시피 우리가 이제 부분합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다음 중 아래 부분합 결과를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축소해서 볼게요. 자,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새로운 값을 대치로 옵션과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옵션을 해제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옳은 거 이게 틀렸잖아요. 우선은 아래 요약 표시 옵션은 만약에 얘를 해제했으면 위에 이 총합계가 올라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얘네가 지금 그룹이 두 개예요. 생산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제품명에 대한 또 부분합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체한 게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이 모양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부분합 모두 제거하고요. 첫 번째 생산 1팀 요걸로 해가지고 정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이 제품명으로도 또 하위 그룹을 또 지정을 했어요. 그럴 때는 얘네 정렬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부서, 그 다음에 기준 추가해가지고 두 번째 이제 제품명 이렇게 해서 얘도 오름차순 이렇게 해서 정렬을 좀 해주고 갈게요. 그래야 얘네가 인접하게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부분합 가가지고 뭐였어요? 지금 첫 번째 각 팀의 요약이 합계고, 그 다음에 세탁기에도 합계네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우선은 정렬 기준의 부서, 그 다음에 함수, 그 다음에 판매량이었나요? 뭐였나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쭉 보니까 판매량하고 재고량 두 개 다 선택이 되는 거군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그룹할 기준이 제품명이 되는 거죠. 합계가 되고 얘네 되고 새로운 값으로 대체 해제해주면 이런 식으로 각각 대분류 하위에 또 하나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까지 쓰지는 않습니다. 헷갈려 보이니까 약간. 자, 부분합으로 설정된 그룹 윤곽이 자동 윤곽으로 재설정됐다 그랬는데, 한번 자동 윤곽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 현재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쪽에 보시면 그룹에 자동 윤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딱 해주게 되면 기존 윤곽을 바꿀래요? 했는데 그건 확인할 수가 없네. 그죠? 지금 차이가 뭐야?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차이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한번 해봤고 다 컨트롤 Z 했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쪽에 윤곽 기호 한번 보세요. 자, 짠. 뭐 차이가 없네요. 네, 그래서 뭐 이걸로 확인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부분합 수행 전 전체 정렬 기준으로 제품명, 두 번째 정렬 기준으로 부서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부서가 1위고 2가 제품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고, 부서를 그룹화 항목으로 선택하여 판매량과 재고량의 합계를 계산했고, 제품명을 그룹화 항목으로 다시 한번 선택해가지고 얘네 합계를 계산했네요. 좀 전에 우리 해봤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함수를 중첩하는 방법. 같은 열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 여러 개의 함수를 중첩해서 사용할 수가 있대요. 둘째 함수를 선택한 후 새로운 값으로 대치, 해제하면 된대요. 이건 뭐 좀 전에 우리 봤던 것처럼 계속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한번 해보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부서별로 해가지고 얘네 합계 냈고, 다시 한번 눌러서 새로운 값으로 대체 빼주고, 이번에는 평균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각각 두 개의 값들을 표시할 수 있다, 중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얘는 우리 앞에서 봤던 것 같고요. 같은 열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 여러 개의 함수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가 되겠죠.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부분합 요약 결과를 복사하는 건데 얘가 좀 출제된 적 있어요. 이제 별건 아니었지만 아래 그림과 같이 A1에서부터 C19까지 여기까지 영역을 복사해 가지고 부분합이 요약된 결과만 이쪽에다 붙여 넣을 때는요. 여기에서 찾기 및 선택 이동 옵션을 이용을 하면 숨겨진 열이나 행의 값은 제외한 이렇게 되겠죠. 제외한 현재 화면에 보이는 쉘만 나타낼 수가 있다.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한 뒤에 복사 붙여넣기 순으로 작업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데이터표 이거 없네. 이건가? 여기 보자. 이거 냉장고 똑같은 데이터였군요.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뭐만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3개가 나와 있으니까 3. 지금 데이터가 약간 다르기는 한데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보죠. 뭐 이렇게 해서 데이터 범위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 이렇게 해서 확인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전체 데이터가 숨겨져 있는 애들이 다 복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한번 차례대로 한번 해볼게요. 홈의 편집 찾기 및 선택이래요. 홈의 찾기 및 편집에서 찾기 및 선택에서 이동 옵션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뭐를 한다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쭉 선택해주고 화면에 보이는 쉘만 선택할 수 있군요.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 눌러주면은 얘네만 지금 선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컨트롤 V 눌러주면 위에 화면에 보이는 애들만 이렇게 붙여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동 옵션 요것이 요걸 눌러주게 되면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범위들이 화면에 보이는 애만 할 수 있는지 조건부 서식만 할 수 있는지 뭐 등등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문제가 뭐 2번 출제됐는데 똑같은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위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한 것은 어떻게 한다? 영역 선택하고요. 이동 옵션에서 이게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애들만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복사 컨트롤 C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 된다라는 거.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 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표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예측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표 이렇게 있으면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표라는 시트가 있고요. 여기에 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대출금이라고 하는 애하고 연이율, 그 다음에 상환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재무함수 보면서 한번 봤던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뭐 12로 곱하고 12로 나누고 이거 다 기억하시죠? 다 까먹었냐? 자, 아무튼, 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내가 넣은 금액이 지금 이게 얼마예요? 2천만 원이고 12%고 상환 기간이 5년이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매월 납입해야 될 상환 금액이 44만 4,889원이에요. 44만 4,889원 이렇게 되겠죠. 얘네를 만약에 이율이 올라가거나 또는 기간이 늘거나 줄었을 경우에 얘네 내가 매월 납입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식이 있는데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얘네도 나중에 실게 나오는데 이 식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컨트롤 C ESC 꼭 눌러주고 여기에다가 컨트롤 V 눌러서 식을 이렇게 붙여 넣어도 되고요. 또는 여기에서 그냥 는 눌러주고 이 쉘 값을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줘도 됩니다. 이거는 뭐 기본이에요. 항상 내가 선택한 첫 번째에 얘네 수식 연결된 수식이 결과가 들어있어야 돼요. 얘네 지금 보시면은 꼭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함수로. 그냥 따로따로 있는 값이 아닙니다. 됐죠?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보시면은 표가 있어요. 표. 그래서 가상 분석 데이터 표. 이렇게 가십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애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행 입력셀과 열 입력셀이 나와요. 근데 행 입력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5행에 들어있는 상환 기간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5행에 들어있는 상환 기간이에요. 그래서 행 입력셀은 상환 기간을 체크해 주고요. 열 입력셀, 바로 이쪽에 있는 F열에 들어있는 애들이 이율이죠. 그래서 F열에 있는 요거를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도 우리 한번 형식을 좀 바꿔보면 좀 전에 5년에 12%라 했잖아요. 한번 검산을 해보는 거예요. 딱 가보니까 똑같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만약에 상환 기간이 줄어들수록 월 불입금은 커지고 이자가 줄수록 금액이 줄어드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표를 만들 수가 있고 얘는요 중간에 하나를 지울 수는 없어요. 어떻게 지우느냐,
모두 결과 범위 선택 지워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행이다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가 지금 쭉이 세로로 있으니까 행 방향이니까 행 아니에요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들어있는 데이터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함수식이 들어있는 쉘부터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가상 분석 데이터 표. 지금 뭐예요? 오행에 입력되어 있는 건 기간. 그 다음에 F열에 들어있는 거는 이율.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됐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2차원적이라고 하죠.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크로스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의 분석, 예측 값을 계산할 때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데이터 표는 특정한 값의 변화에 따른 값의 변화를 표 형태로 나타낸다. 표 기능을 통한 입력된 쉘 중에서 표 범위의 일부분만 수정할 수는 없고, 좀 전에 보셨죠? 딜리트 눌렀더니 안 됐잖아요.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지워야 된다. 데이터 표에서 두 개의 변수에 대한 변화를 계산하려면 행과 열을 사용하는 2차원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게 2차원 표예요. 표 기능으로 입력된 수식은 표 기능을 통해서만 입력할 수가 있고, 수식이 입력된 쉘 범위를 설정한 후에 표 기능을 실행해야 된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함수식이 있는 애부터 선택을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 입력 쉘의 결과는 이렇게 표시가 된대요. 찍어볼까요? 찍어봤더니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들어가 있다 라는 내용이고, 행열 두 가지 다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행 수식 주소 열 입력 결과에는 여기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구성이 어떻게 돼요? 행열 순이잖아요. 행이고 열이 생략된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이니까 행 부분이 생략된 거죠. 두 개 다 들어있으면 행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고,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정리. 자, 수식 입력된 범위를 반드시 먼저 설정해야 된다 그랬죠? 표 기능을 이용하여 계산된 결과는 참조하고 있는 쉘의 데이터가 수정되면 자동으로 갱신이 된대요. 자, 열에 입력된 쉘만 지정되는 경우는 수식에서 참조되어야 할 데이터가 하나의 열에 입력되어 있는 경우다. 그래서 열 하나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죠. 아래 워크시트에서 여기에 C4 여기군요. 얘네 쭉 있는 애들인데, 데이터표 대화상자에 입력되어야 할 값과 그 다음에 여기에 설정된 배열의 쌍으로 바르게 짝져진 것은 그랬어요. 자, 단 여기에 보면은 C3예요. 여기에 식이 들어있는 거야, 여기에. 맞아요? 그럼 내가 범위를 어떻게 지정해야 돼요? 이렇게 같이 지정해야 돼요. 왜? 함수식이 있는 애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B3에서부터 우리가 선택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선택한다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 데이터에서 표를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지금 어때요? B열에 지금 비율이 들어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B열의 비율이 들어있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내가 선택한 것에 가중치 값이 들어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입력값은 열 입력 셀에 지금 B열이잖아요. 열 입력 셀에 A2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A2가 왜 들어가 있냐면, 이게 되게 이 문제가 기출문제인데요. 되게 좀 짜증나는 스타일이에요. 여기에 있는 요 함수식이 D2, 여기에는 곱하기 A2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무 값도 지금 안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0이 나온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A2 쉘이 비율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A2를 뭐예요? 지금 비율이 B열이니까 열에다가 넣어주면 된다 라는 내용이고, 설정 값은 좀 전에 우리가 봤듯이 행열 순이기 때문에 행은 지금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도 예제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은 함수식이 D 곱하기 A2예요. 결과적으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5%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들어있지 않은 거야, 얘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범위 선택, 데이터 표, 그리고 얘는 열이라고 그랬죠? B열에 들어가는 거죠? 뭐가요? 비율이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은 그 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문제를 봅니다. 아래 시트에서 표 1에 여기 보니까 할인율이 있군요. 5%. 여기에 있는 이 할인율을 적용한 할인가, 여기는 실제 할인가가 들어가게 되는데, 표 2에 각 정가에 해당하는 할인가를 계산하려고 한다. 다음 중 적합한 데이터 도구는, 이거 뭐야?
이렇게 범위 잡는 이유는 여기 함수 식이 얘네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얘기고 데이터 표가 되겠죠. 이건 그냥 문제가 너무 쉽다, 그죠? 데이터 표로 한다. 근데 제가 얘를 입력해 놓은 것 같은데요. 맞네요. 얘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범위 잡고 가상 분석 데이터 표. 지금 얘가 지금 정가잖아요. 정가가 D열에 들어있죠? 이게 D열에 정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연습해 보셔야 되니까 이건 지워 놓을게요. 다음 중 아래 가로에 들어갈 알맞은 기능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특정 값의 변화에 따른 값의 변화 과정을 한 번의 연산으로 빠르게 계산해서 표 형태로 한대요. 데이터 표네요. 자, 이것은 비슷한 형식의 여러 데이터의 결과를 하나로 통합한다. 이거 좀 이따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얘는 데이터 통합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행 입력 데이터 표예요. 지금 5행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죠. 좀 전에 우리 앞에 봤던 이 친구는 열 입력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행에 입력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함수식이 같이 선택이 돼야 된다 그랬죠? 선택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가상 분석 데이터 표. 세율 변화잖아요. 그래서 세율이 여기 있는 거고 얘가 연산 결과가 나와 있는 거니까 얘네는 지금 행이죠. 행. 그리고 내가 바뀌어야 될 것이 뭐예요? 뭐예요, 여기서? 네, 세율이 바뀌고 있잖아요. 세율 체크해 주면은 각각 그 금액에 대한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9.5%일 때는 6,650원이고 10.5%일 때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문제 한번 보죠.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성윤화래요. 성윤화. 이 문제도 약간 좀 까다롭기는 한데 성윤화 얘예요. 그래서 얘에 대한 성적의 평균의 변화량이래요. 변화량. 그래서 요게 나와 있는 지금 평균 값이 어떻게 나온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 계산식이 얘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죠. 그죠? 점수가 선생님 다른데요 하는 거는 얘는 성적인 거고 얘는 전체 평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함수가 들어있을 거겠죠. 무슨 함수가 들어있는 것이고. 자, 한번 볼게요. 데이터표에 값은 반드시 변화하는 성윤화를 포함한 함수식이 들어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당연히 여기 연결이 돼 있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계산이 된다 그랬고. 자, 평균의 변화값을 구하는 데이터이므로 평균 B8의 수식을 그대로 B11에, 그죠? 이거는 연결하는 거니까 8하고 11이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한번 보죠. 여기에 있는 8을 어디에요? 네, 11에 여기다 옮겨서 작성을 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 영역을 선택하고 데이터 도구에 표를 선택하면 된다. 근데 A 11에서 B 17이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A 11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네요. 이렇게 선택해 줘야 되겠죠. 얘는 같이 포함이 돼야 되니까 항상 이만큼 선택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 맞는데 마지막 것만 잘못됐나 봐요. 데이터 표 대화 상자에서 행 입력 셀이라고 그랬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A열에 들어있잖아요. 그지? A열에 들어있으니까 열 입력 대화 상자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기능을 이용해서 입력된 셀의 일부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그랬죠. 다 지워야 된다 그랬어요. 다음에 이번엔 데이터 통합입니다. 자, 데이터 통합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특정한 데이터들이 있단 말이죠. 얘네를 하나를 여기다 합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약간 축소해가지고 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서울 1 있고 뭐 서울 8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이제 실기 기출문제예요. 좀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인데 이 통합을 할 경우에 통합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얘네들을요. 합계 평균 뭐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에 때려 넣을 수 있다고요. 간단하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냥 보통은 그냥 하게 되면은 이 항목이 다 나와요. 서울 1, 경기 2, 대구 2, 경기 3, 서울 3 이렇게 되게 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앞자리 두 개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울인 애들만,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미리 해야 돼요. 그래서 경기, 이제 굉장히 난이도 높았던 실기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제로 넣었어요. 사실 별건 아니잖아요. 만능 문자 우리 쓰는 건 아실 테고. 그래서 범위, 항상 결과 범위 먼저 선택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통합이라고 있어요. 보이시죠? 데이터 도구의 통합. 여기에서 내가 참조하는 범위를 이렇게 범위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 추가. 세 번째 범위, 이렇게 해서 추가해주고, 첫 행 왼쪽 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첫 행, 이 항목 이름과 이쪽에 있는 항목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합계나, 여기도 또 함수가 똑같아요. 우리 부분합하고. 그래서 얘도 종종 나오는 애예요. 그래서 확인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서울로 되어 있는 애들의 모두 합계를
다 계산하는 거죠. 한 방에 빡. 요게 이제 데이터 통합이다. 됐죠? 데이터 통합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일정 기준에 의해서 하나로 합쳐서 계산해주는 기능이다. 위치 또는 이름을 이용해서 통합할 수 있고 위치를 기준으로 통합하면 데이터만 대상으로 영역으로 복사가 된다. 데이터 형식이 달라도 열과 행 이름이 같으면 이름 기준으로 통합할 수도 있고 합계 개수 평균 얘네들 우리 앞에서 봤던 부분합의 연산자와 똑같습니다. 데이터 통합 시 원본 데이터나 행에 열에 병합된 쉘이 있는 경우에 올바른 계산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병합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대화 상자인데요. 함수는 내가 고를 수 있고요. 참조는 여기에 클릭해가지고 내가 추가할 애들을 여기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 이렇게 눌러주면 항목들이 추가가 되고 지우면 항목이 지워집니다. 첫 행 왼쪽 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과표에 행열 항목 이름을 표시할 때 씁니다. 원본 데이터 연결하게 되면 원본 데이터와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데이터 통합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 화면이다. 뭐 이렇게 찾아보기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에 있는 파일도 우리가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도 갖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통합 문서도 통합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봅니다. 데이터 통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 통합은 여러 쉘 범위를 통합해서 이런 애들로 할 수 있는 애다. 서로 다른 통합 문서에 분산 입력된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열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찾기 눌러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열어놓을 필요 없다. 나머지들은 우리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표와 데이터 통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표는 특정 값의 변화에 따른 값 보셨죠? 데이터표에서 두 개의 변수에 대한 변화를 계산하려면 2차원 표, 그죠? 행열 다 넣으면 된다. 데이터 통합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일정 기준에 의해서 하나로 합쳐주는 역할을 한다. 좋고요. 데이터 통합 시 원본 데이터의 행이나 열이 병합된 쉘이 있어도 올바른 결과가 계산된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 통합할 때는 병합돼 있으면 안 된다. 다음에 이번엔 피벗 테이블입니다. 자,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지워줘야 되지. 얘도 보시면은 일부만 지워져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 데이터표 같은 경우는 안 되지만 통합은 일부만 지워집니다. 자, 피벗 테이블이에요. 우선은 얘도 실기시험에 이제 100% 출제되는 애거든요. 근데 뭐 여기에 지금 필기에 나오는 애들은 좀 간단한 애들이니까 간단하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삽입으로 갑니다. 얘는 데이터에 없고요. 피벗 테이블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기존 워크시트에 찍어주시고 아무데나 내가 피벗 테이블 넣어줄 때 확인 눌러주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항목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보고서 필터 했더니 위에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열 레이블은 식사 종류, 그리고 판매 단가 값 또는 판매 수량을 열 레이블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매출액도 하나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줄게요. 이제 뭔가 좀 굉장히 복잡한 모양이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제가 그냥 마음대로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이 피벗 테이블은요, 강력한 필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내가 원하는 애들만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좋아하는 형태죠. 야, 전체 매출액이 얼마야? 아, 네, 사장님 보니까요, 21만 원이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피벗이라는 게 각도를 조절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식사 종류나 판매 단가 이런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행렬 순서로 막 다르게 막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라고 한다. 여기에 디자인에 가셔서 뭐 여러 가지 기능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 머리글, 열 머리글, 서식도 우리가 적용했다 뺄 수도 있고, 여기서 보고서 레이아웃도 압축 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우선은 얘네는 좀 모두로 좀 변경을 하고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야 데이터가 모두가 나온 상태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부분합도 그룹 하단에 표시하거나 안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총합계도 행의 총합계, 이 밑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총합계를 열의 총합계만, 지금 행의 총합계만 이러면 이렇게 총합계도 해제해 줄 수가 있고요. 보고서 레이아웃도 뭐 테이블 형태, 모양이 약간 달라집니다.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뭐 모든 항목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압축 형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애가 피벗 테이블입니다. 지금은 예제가 별로였지만 나중에 실기에 가시면은 다양한 예제들을 보시면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애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보죠.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표를 말한다. 피벗이라는 게 각도를 돌리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외부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호환이 돼서 요즘에는 안 그런데 예전에는요.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데이터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있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만드는 문제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이용을 해갖고 여기서 가져오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시험이 좀 바뀌고 나서는 이것처럼 지금 워크시트에 데이터가 있고 얘네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그러한 문제가 이제 요즘에 또 출제가 되더라고요. 실기예요. 네. 자, 대상 위치를 지정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트에 만들어진다. 그래서 새로운 시트에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범위 잡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이렇게 보시면은 새 워크시트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새 워크시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지워버릴게요. 자, 피벗 테이블 작성 후에 새 수식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제 디자인 옵션, 옵션에 있군요. 여기다가 새로운 계산 필드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여기다가 함수식 써가지고 넣을 수도 있고 등등등 하니까 그거는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피벗 테이블 작성한 후에 새 수식을 추가할 수 있고, 피벗 테이블 전체를 범위를 지정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할 수가 있다. 자, 얘네 지울 때는 그냥 얘만 지우면 이게 안 지워져요. 그래서 전체 범위를 다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주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다 선택이 안 됐나 봐요. 이쪽으로. 그럴 때는 보통 얘네 지울 때는 이 열머리 글을 쭉 잡고 그냥 확 삭제해버리면은 간단하게 지워집니다. 피벗 테이블은 이렇게 지워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 또는 필드 단추를 다른 열이나 행의 위치로 끌어다 놓으면 데이터 표시 형식이 달라진대요. 필드 단추나 열이나 행의 위치 뭐 이런 걸 바꿔주면 다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네.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에 이쪽에다가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구분을 열 레이블, 식사 종류를 행 레이블, 그 다음에 판매 단가와 판매 수량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얘네 함수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값 필드 설정 가가지고 얘네 평균으로 이렇게 값도 변경할 수가 있고, 이 시그마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 항목을 옮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줄 수가 있는데 얘네 형식이 바뀐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지금 다 정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그렇단 내용이네요. 자,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를 이용하면 가장 유용하고 관심 있는 하위 데이터 집합에 대해서 필터링할 수 있고 정렬할 수 있고 그룹 및 조건부 서식을 적용해서 원하는 정보만 강조할 수가 있대요.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뭐 우리 앞에서 잠깐 보기는 했는데 내가 필요한 애들만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열 레이블에서도 메뉴만 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보고서 필터는 빼먹어도 되나요? 네, 빼도 돼요. 생략 가능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즉 메뉴인 애들의 간짜장의 판매 단가와 총 합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얘네가 정렬도 돼요. 이쪽에 찍어 보시면은 이 정렬 순서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면 수정된 내용이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고요. 이때는 새로 고침 눌러야 돼요. 데이터 그룹에서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모두 새로 고침 있죠? 그래서 새로 고침 눌러야만 원본 데이터와 얘네가 싱크가 맞는다라는 거. 약간 특징적이죠?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에서 보고서가 추가할 필드로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와 논리값인 것을 선택하면 행 레이블 영역으로 자동으로 옮겨진대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다. 값 영역에 추가된 필드가 2개 이상이 되면 값 필드가 열 레이블 또는 행 레이블 영역에 표시가 된다. 그래서 값 영역에 필드가 2개면 좀 전에 이제 보셨겠지만 얘가 이렇게 올라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시된다는 얘기고, 보통은 얘네를 이제 이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요약을 표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행 레이블 또는 열 레이블에 표시된 값과 값 필드가 값 영역에 추가된 필드의 표시 방향을 결정을 한다. 새 워크시트에 피벗 테이블을 생성하면 보고서 필터의 위치는 A1부터 시작이다. 그 다음에 행 레이블은 A3부터 시작한다 그랬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은, 자, 잘 보세요. 매출액을 보고서 필터에 넣으면 이게 두 행 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가 A1, A2, A3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뺄 땐 이렇게 빼주면 돼요.
피벗 테이블과 연결된 피벗 테이블 차트가 있는 경우에 피벗 테이블에서 모두 주기 명령을 이용하면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는 필드 서식 및 필터가 제거가 된다. 두 개가 연결되는데 피벗 테이블을 지우면 피벗 테이블 차트도 얘네가 제거가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피벗 차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얘가 디자인에 있든가 옵션에 있든가, 네, 옵션에 있군요. 피벗 차트를 이렇게 눌러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러한 식의 피벗 차트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얘네가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다 값들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필터도 이렇게 해서 적용할 수가 있고, 이쪽에 이제 식사 종류도 이렇게 차트 내에서 필터링이 가능한 피벗 차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얘네를 지우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지우게 되면 얘는 지금 다 선택이 안 됐군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를 삭제해주게 되면 얘는 일반 차트로 변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고, 하위 데이터 집합에도 필터와 정렬을 적용하여 원하는 정보만 강조할 수 있으며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수도 있대요. 피벗 테이블 이거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에서 오류 값을 빈 셀로 표시하거나 빈 셀을 원하는 값으로 지정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다시 또 만들어야 되잖아. 자, 삽입 피벗 테이블 해가지고 기존 워크시트 임의의 위치에다가 넣어주고 간단하게 우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판매 수량 이렇게 넣어주고 얘는 밑으로 내려주면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지겠고, 얘가 데이터가 꽤 많네요. 그래서 열 레이블을 몇 개만 줄여줄게요. 이렇게 줄여 놓으니까 모양새가 이쁘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오류값이나 빈쉘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빈쉘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뭔가 표시할 때는 이것도 이제 실기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선택하고 여기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은 오류값에 표시할 값, 빈쉘에 표시할 값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물음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빈쉘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오류값이 없으니까 오류값에 대한 것은 표시가 안 되겠죠. 문제 봅니다.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거 우리 좀 전에 봤던 내용들이고, 하위 데이터 집합에도 필터와 정렬을 적용해서 원하는 정보만 강조할 수 있고 조건부 서식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있는 것이고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피벗 차트 보고서는 피벗 테이블을 보고서를 만들지 않고 만들 수가 없고, 당연하죠. 피벗 테이블 차트는 피벗 차트 같은 경우 피벗 테이블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함께 만든 후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가 된다. 좀 전에 보셨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필드 단추를 다른 열이나 행 위치로 끌어다 놓으면 데이터 표시 형식이 바뀐다 그랬어요. 다음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엑셀에서 작성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새로운 대화형 테이블을 만드는데 사용하고요. 외부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호환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실기시험에 2016년 이전 기출문제 2017년까지도 보시면 다 액세스 파일을 갖다 쓰게 됩니다. 나머지는 위에서 다 봤던 거예요.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요거 우리 위에서 다 봤던 내용이고, 데이터 영역에 표시된 데이터 일부를 삭제하거나 필드 이렇게 해서 삭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안 된다 그랬죠. 얘네 안 돼요. 그 일부만 지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얘네 몽땅 선택하고 지워버리거나 행을 지워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위치고, 여기가 이제 보고서 필터가 되는 거고, 좀 전에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총합계 2번, 3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데이터 필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 레이블은 여기 보면 지역, 여기에 행 바로 뭐예요? 이 사행, 이 행 값에 들어있는 거. 헷갈려지죠? 아까 우리 데이터 표에서는 좀 달랐던 것 같죠? 자, 열 레이블은 대리점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고, 또 이제 시험 문제에 간혹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얘가 무슨 부분합이냐, 총합계냐, 얘가 무슨 총합계냐 이거예요. 한번 볼게요. 우리 앞에서 디자인에서 여기에 보면은 총합계 있었잖아요. 여기서 열의 총합계만 설정 그랬어요. 열의 총합계니까 얘를 체크하게 되면은 행의 총합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짠 눌러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네가 행의 총합계였네요. 그죠? 각 행의 합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쪽이. 얘네는요, 열의 합계예요. H열의 합계이기 때문에 얘가 열의 총합계가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에서 총합계에서 이번에는 행의 총합계만 이렇게 해놓으면 반대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 또 부분합도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상단에, 그 다음에 그룹 하단에
이렇게 지금 여기에는 지금 값들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 또 비냉에 뭐 표시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레이아웃도 여러 가지 개요 형식 뭐 또는 뭐 테이블 형식 등등등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 애들이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피벗 테이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찾으라 하겠군요. 자, 피벗 테이블의 행 필드래요. 행 필드. 행 레이블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옛날 문제다 보니까 이름이 좀 다른데 행 레이블은 대출 종료, 기간 이렇게 설정돼 있대요. 근데 얘네가 지금 대출 지점하고 기간이 같은 애고 대출 종류는 다른 애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걸로 한번 볼게요. 이 위쪽에 있는 식사 종류가 지금 뭐예요? 열 레이블이 되는 거죠. 열 레이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행 레이블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애는 결국은 대출 지점과 기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린 거고 피벗 테이블에 열 필드로 대출 지점이 돼 있다 그랬는데 열 필드로 대출 지점하고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기간이 들어있는 거죠.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 영역에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뭐예요? 국민주택기금 대출, 그 다음에 무보증 신용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대출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 게 맞네요. 자, 서식 옵션으로 열의 총합계와 행의 총합계가 설정되어 있다 그랬는데 총합계 없네요.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위치가 이 위에 붙는 애들이 뭐가 된다? 얘가 열 레이블이 되는 거예요. 열 이름. 지금 각각 열 이름들이잖아요. 각 열의 이름들이죠. 자, 행 레이블. 여기 있는 행 레이블 같은 경우는 지금 구분. 여기에 있는 얘네들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각 16행에 들어있는 애들이 행 레이블. C, D, E, F 열에 들어있는 애들, 지금 이쪽에 있는 애들이 열 레이블이 된다. 기억하십시오. 피벗 테이블 그룹화는 특정 필드를 일정한 단위로 묶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문자, 숫자, 날짜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숫자 필드의 경우에는 시작과 끝 단위를 이용할 수가 있고 문자 필드의 경우에는 그룹 이름을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룹을 해제하려면은 그룹으로 설정된 영역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해제하면 된대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예제가 이거밖에 없군요. 어떻게 해서 보여줄까? 이거 다 지금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삭제 해주고 이 범위에서 삽입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의 임의의 위치에다가 하나 짠 눌러주고요. 구분을 열 레이블, 식사 종류, 행 레이블 반대로 바꿔볼까 이번엔? 이렇게 나눠보고 바꾸지 말까? 바꾸지 말자. 구분을 요걸로 올리고요. 판매 단가하고 판매 수량, 판매 매출액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얘네를 지금 우리가 그룹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고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얘를 좀 올리기 전에 얘네 지금 지금 3000에 3500, 5000 이렇게 쭉 나열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에 그룹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 해보면 시작은 3000, 끝은 2000이고요. 단위가 1000이라고 돼 있는데 얘를 얼마로 할까? 5000으로 5000 단위로 한번 해볼게요. 5000 이렇게 해가지고 단위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판매 단가를 빼고 이번에는 구분을 밑으로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식사 종류 이렇게 올려볼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룹이 잡혀 있는데 요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구분도 빼자. 이렇게 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 텍스트 가지고도 우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만큼에 대해서만 내가 따로 그룹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실기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 지정하면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볶음밥하고 울면 다시 한번 또 그룹, 텍스트별로 그룹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자장면하고 얘네들 따로 범위 잡고 그룹 이렇게 지정을 하면 그룹 1, 2, 3 해가지고 그룹을 따로 집어낼 수가 있어요. 얘네가 날짜가 들어있으면요 날짜도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날짜가 없으니까 피벗 테이블에다가 날짜를 하나 그냥 임의로 넣어 볼게요. 날짜 이렇게 해서 날짜죠. 이렇게 하고 오늘 날짜를 하나 넣어 가지고 이렇게 쭉 끌어주면은 날짜들이 들어있게 되겠고 여기에 범위에서 지금 얘네가 지금 안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날짜로 그룹 잡는 것도 여러분들 간혹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범위 잡고 삽입의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 만드는 건 너무 잘 하실 수 있겠다. 지금 몇 변을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돼 있고 구분, 그 다음에 식사 종류,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날짜를 여기다 넣고 구분을 위로 올려볼게요. 그리고 판매 수량의 값을 넣고 요렇게 있을 때 얘네도 날짜별로 우리가 그룹을 잡는데 그룹 기준이 있어요. 그룹 이렇게 지정해 보시면은 시작 날짜, 끝 날짜가 있고 얘를 월별로도 할 수가 있어요. 월별로. 그룹 해제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룹 해제. 다시 그룹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분기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날짜 간격이 너무 좁아가지고 분기로는 좀 그렇다. 두 가지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1월, 2월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을 잡을 수도 있다. 날짜로도 된다, 숫자로도 된다. 그런 내용이고 문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묶어가지고 우클릭 눌러서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다음 중 피벗 테이블 필드 그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룹 만들기는 특정 필드를 일정한 단위로 묶어서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등으로 된 것들을 묶어낼 수가 있다. 숫자 필드의 경우에는 그룹화 대화 상자에서 시작, 끝 단위 요거 지정할 수 있었고 문자 필드의 경우에는 그룹화 대화 상자에서 그룹 이름을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그랬는데 좀 전에 이름으로 나왔듯이 자동으로 우리가 얘네가 그룹 1, 2, 3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고 얘네 해제할 때는 그룹 해제로 한다. 피벗 차트예요. 피벗 차트. 피벗 차트 보고서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지 않고는 만들 수가 없고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함께 만든 후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얘네는 변경된다. 됐죠? 앞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피벗 차트 보고서는 분산형, 거품형, 주식형 차트는 할 수 없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는 값 영역에 표시된 데이터 일부를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 그랬죠? 이거는 우리 앞에서 봤던 건데 똑같은 거니까 지울게요. 피벗 차트 보고서를 만들 때마다 동일한 데이터로 관련된 피벗 테이블 보고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행 또는 열 레이블의 데이터 정렬은 수동, 항목을 끌어서 다시 정렬할 수가 있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중 설정할 수가 있대요. 피벗 차트 보고서와 표준 차트의 차이는 차트 요소는요, 표준 차트의 항목, 계열, 데이터가 피벗 테이블 차트 영역에서는 항목 필드, 계열 필드, 이름이 바뀌죠. 필드라고. 원본 데이터는 표준 차트는 워크시트의 쉘에 직접 연결되지만 피벗 차트 보고서는 피벗 테이블에 연결돼 있겠죠. 항목 이동 또는 크기 조절은 피벗 차트 보고서와 표준 차트 모두 그림 영역, 범례, 차트 영역, 축 제목 이동하거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애인데 요거 그룹 해제하고 좀 전에 우리 봤던 것처럼 그룹을 월별로 이렇게 잡아주고 얘를 피벗 테이블 차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피벗 차트 이렇게 해가지고 막대형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할 수가 있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그냥 바로 이 자리에서 필터링을 해서 차트를 볼 수 있다는 그러한 강력한 기능이 있다는 것이 얘의 가장 큰 장점이죠. 얘를 한번 옮겨볼까요? 이렇게 옮겨보면 차트도 바뀌는군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피벗 차트 보고서에 필터를 적용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 자동으로 적용된다 그랬는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서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여러 종류들이 나왔는데 열 레이블에서 우리가 간짜장만 한번 넣어 볼게요. 적용되는데요? 그래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거 맞는 거고 다음에 피벗 차트 보고서 생성 시 자동으로 차트 제목, 항목, 범례 이름이 표시된다 그랬는데 보니까 지금 얘네 어때요 지금? 아니죠?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보면 만들어졌을 때 범례 이름은 들어갔는데 차트 제목이나 축 이름 이런 건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차트 제목이나 항목, 범례는 삽입이 되지만 항목하고 차트 제목은 들어가지 않는다. 나머지들은 우리 봤던 내용이고 다음에 이번에 이제 목표값 찾기예요. 그래서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뭘 봤었죠? 데이터 표 봤었죠? 얘네는 다중, 이중축으로 또는 단일축으로 해가지고 예측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목표값 찾기는 하나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얘의 가장 핵심은 하나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계산값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이렇게 있는데 데이터에 보시면은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라고 있어요. 자, 어떨 때 쓰냐? 이번에 이제 다 시험을 봤는데 나는 95점 이상이 넘어야 돼요, 평균이. 그런데 지금 92.5인 거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생물을 몇 점 맞으면 얘가 평균이 나올까? 예측 많이 하죠. 공부는 안 하고 이런 것만 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 엄청 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는 아예 포기를 안 해가지고 안 했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때는 그때는 막 계산기 두들기고 막 더하기 빼기 나누기까지 했는데 이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을 하면 간단하게 계산이 돼요.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아하 생물을 100점 맞으면 되네요. 아 불가능하구나 하면서 이제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낮춰줄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얘네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함수식으로요. 그리고 결과세를 선택합니다.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고요. 찾는 값은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직접 키보드로 넣어야 돼요.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평균이 90점이고요. 자, 값을 바꿀 셀은 내가 예측 값이죠. 국어를 몇 점 맞으면 내가 평균 90점이 나오겠느냐. 딱 눌러보니까 85점. 오, 얘는 가능.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되셨죠? 취소 이렇게 눌러 놓을게요. 결과는 알지만 입력값을 모를 경우, 즉 내가 아직 국어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 국어를 내가 예전에 80점 맞았었단 말이야. 그래서 임의로 넣어놨는데 이번에 몇 점을 맞아야 내가 평균이 90점이 넘을까? 이런 거죠. 변화하는 데이터는 하나만 지정할 수가 있고요. 하나만 했어요. 좀 전에 찾는 값은 쉘 주소를 이용할 수 없고 직접 입력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개의 변수를 조정해서 특정 목표값을 찾을 때는 해찾기를 하는데 얘 기능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해찾기도 예전에는 출제 범위였는데 요즘엔 출제 범위가 아니라서 빠져 있죠. 그래서 목표값 찾기 이렇게 생겨 있고요. 여기서 찾을 값이 제일 중요해요. 목표값을 사용자가 직접 키보드로 입력합니다. 쉘을 참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조하는 요거 버튼도 없잖아요. 자, 좀 전에 우리 해봤던 겁니다. 평균이 96점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기본 예를 선택하고요. 수식셀은 여기 B8. 그 다음에 찾는 값은 직접 입력.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변경할 값.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값 찾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표값 찾기는 수식이 사용된 셀의 수식으로 구하려는 결과값은 알고 있으나 그 결과값을 얻기 위해 필요한 수식의 입력값을 모르는 경우에 우리 사용한다 했고 여러 개의 변수를 조정하여 특정한 목표값을 찾을 때는 해찾기를 이용한다. 변경할 입력값의 제한 조건을 지정하여 가장 효과적인 입력값을 구할 수 있다 했는데 입력값의 제한 조건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값을 그냥 바로 입력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반드시 다른 셀을 참조하는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연결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계산이 얘네 쭉 연결돼 있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찾는 값을 구할 목표값을 입력한다. 직접 입력한다 했죠? 수식 쉘에는 값을 바꿀 쉘이 참조하고 있는 수식이 들어있는 쉘을 선택한다. 수식이 들어있는 애, 계산식이 들어있는 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찾는 값에서는 쉘 주소를 입력할 수 없고요. 값을 바꿀 쉘은 하나 이상을 넣을 수 있다는데 아니죠. 이거는 뒤에 이제 시나리오에서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고 목표값 찾기에서는 하나만 돼요. 아래 워크시트의 전체 평균 쉘 여기 있군요. 얘가 85점이 되게 하려면 1월 값, 여기 1월의 값에 B3, 2대한 얘를 변경하고자 한다. 다음 목표값 찾기를 위한 각각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이거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선은 수식이니까요. 수식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2, 5, 그 다음에 내가 찾고자 하는 값 85, 변경하고자 하는 값 B3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완성. 다음에 이번엔 시나리오인데요. 시나리오는 목표값 찾기하고 데이터 표하고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는 영화 시나리오는 영화를 어떻게 꾸며갈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임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변경했을 때 어떻게 될까. 뭐 예전에 그 방송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백종원 아저씨죠. 백종원 아저씨의 뭐 그 식당 찾아다니면서 이게 솔루션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예요. 라고 하는 어떤 시나리오, 어떤 기획을 제공해 주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죠. 자, 시나리오예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할인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할인율을 변경했을 때 얘네가 다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지금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얘네가 판매 수량하고 판매 금액하고 연결이 안 돼 있나? 연결돼 있군요. 여기 보시면은 쉘이 연결돼 있는 걸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네가 연결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 계산 결과가 들어간 거고 얘가 만약에 10%일 때 이렇게 하면은 금액들이 막 바뀌잖아요. 골드일 때는 뭐 15%일 때는 값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다양한 값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시나리오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야, 내가 할인을 처음에는 10%, 15%였는데 원래 있던 값으로 하자. 13, 17인데 내가 인상을 해가지고 할인율을 높여서 15에 20%를 하나 하고
하나는 10%에 15%로 한번 내려보자. 그때 내가 지금 얻을 수 있는 판매 총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변화할 값을 먼저 선택하고요.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갑니다. 이 기존에 하나가 있었네요. 지워버릴게요. 다시 추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상 이렇게 하나 넣어볼게요. 인상 확인 눌러주고요. 여기에다가 하나는 인상이니까 15% 이렇게 넣어주고 두 번째는 20% 각각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바로 추가 눌러가지고 인하를 눌러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고 이번에는 10%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편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하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하나는 10% 하나는 15% 이렇게 비율을 줄여서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른 거 누르지 말고 요약 눌러주면은요. 여기에 최종 결과값을 결과세를 선택하라고 해요. 시나리오에서는 지금은 이제 하나지만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새로운 시트에 통합돼서 나와요. 그래서 인상했을 경우에는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매출 금액이 떨어지겠고 할인율을 낮추면 당연히 금액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변경세례에 대한 애들이 각각 쉘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얘네를 뭐 실기시험에서는요. 이름을 지정을 해요. 여기다가. 이름 지정합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 이렇게 해주고 쉘 이름을 지정을 하면 돼요. 골드. 그 다음에 얘는 판매 합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에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해가지고 요약 눌러주고 기본 선택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항목 이름들이 열 이름을 지정한 대로 완성이 됩니다. 새로운 시트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열 이름을 잘못 지정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이름 관리자에 가서 우리 얘네 지울 수 있었죠. 그래서 삭제 골드 일반 이렇게 지워 놓을게요. 여러분들 입력해 보셔야 되니까 판매 합계도 지워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입력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비율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커말 2급 정도 수준의 문제인데 1급에는 시나리오가 출제가 거의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게 매크로를 연결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럼 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실기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는 안 돼요. 자, 입력된 자료들의 가상 상황을 만들어서 그 결과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능이고 시나리오 보고서 종류는 시나리오 요약과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이 있다. 시나리오를 비교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로 요약할 수가 있고 하나의 시나리오에는 변경세를 32개까지 지정할 수 있대요. 목표값 찾기는 하나였죠? 얘는 32개까지 된대요. 시나리오 병합을 통해서 다른 통합 문서나 워크시트에 저장된 시나리오를 가져올 수가 있고 입력값을 모르는 경우 시나리오를 사용할 수가 없대요. 연결이 돼 있어야 되니까. 결과세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시나리오 보고서가 작성은 되나 미완성 시나리오 보고서가 완성된다. 이거 마지막에 연결되는 예를 지정을 꼭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변경된 쉘과 결과셀의 이름을 지정한 후에 좀 전에 우리 이름 지정했었죠? 그러면 쉘 주소 대신에 지정한 이름이 표시가 되고요. 실행 방법 봤었고 시나리오를 삭제하더라도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해당 시나리오는 삭제되지 않는다. 자, 우리 좀 전에 이제 보셨듯이 가상 분석해가지고 시나리오 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 와서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얘네를 지워주게 되면 얘가 지워지냐? 아니요. 그대로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셀은 수식 입력되어 있는 쉘이고 변경된 쉘은 결과셀의 값을 예측할 수 있는 숫자 값이 입력되어 있는 쉘이다.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시나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시나리오를 삭제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해당하는 시나리오 자동으로 지워진다 그랬어요? 아니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우리 위에 있는 본문 내용들하고 같은 애들이니까 참고. 자, 얘네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나의 시나리오에 최대 64개까지 아니요 32개까지였죠. 변경세는. 다음에 B2 쉘 값이 변경될 때 이게 어떻게 본 거냐면은 여기에는 변경된 쉘 값이 있죠. 얘가 변경될 때 결과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고 D2셀은 계산식이어야 하고 얘는 결과셀이니까요. B2셀은 반드시 계산식이 포함되어 있어서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변경셀로 지정한 셀에 계산식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상수로 변경돼서 시나리오가 작성이 된다. 계산식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얘네가 계산된다는 얘기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연장 단기간 이렇게 있는데 연장과 단기간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됐다. 맞는 내용이네요. 자, 기간과 상환액은 쉘 이름이 기간하고 상환액은 열 이름이 지정이 돼 있는데 쉘 이름이 지정이 돼 있는데
마지막에 여기 있는 이 주소 대신 이름 요약 보고서가 포함된 거다 그랬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게 기간이 아니고 얘는 무슨 비율인가 봐요. 그죠? 변경쉘은 수식 입력되어 있는 쉘이고 결과쉘은 반대가 됐군요. 변경쉘 값을 예측할 수 있는 숫자 값이 바뀌었네요, 얘네가. 자, 대화 상자에 대한 내용이네요. 뭐 표시, 닫기, 편집, 병합, 요약, 삭제. 표시는요, 요약 결과를 미리 한번 볼 수가 있어요. 다 지워버렸는데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추가, 인상 이렇게 해주고 확인 15% 실수로 표시 입력하셔도 돼요. 그래서 0.2 이렇게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추가 눌러주면 두 번째 거 만들 수가 있어서 인하 눌러주고 하나는 10% 하나는 15% 이렇게 바꿔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 지금 이 상태로 표시를 누르게 되면 인상을 누르고 표시를 누르면 그 값이 바뀌게 됩니다. 인하를 누르면 인하에 대한 값을 이쪽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닫기는 닫는 거고 편집은 편집할 수 있어요. 좀 전에 제가 잘못 입력해가지고 한번 편집한 적 있었죠?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서 값을 변경도 해줄 수 있다. 요약은요, 요약 보고서나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요약 보고서를 만들 때 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고 요약 눌러가지고 요약이나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우리가 만들어낼 때 우리가 쓰게 된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삭제 됐고요. 시나리오를 삭제하려면 시나리오 관리자의 시나리오만 삭제되고 이미 작성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 있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이네요. 이렇게 그림이 있고요. 문제 봅니다. 시나리오 관리자 실행 단추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삭제 단추는 선택된 시나리오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실행 취소 단추를 이용하여 이 시나리오는요, 한번 지우면 복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데이터의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얘네를 이렇게 지워버리면은요, 컨트롤 Z 눌러도 얘네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잘못된 거고, 나머지들은 우리 위에서 봤던 내용들이니까 참고.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표시, 결과 표시하고요. 편집할 수 있고요. 병합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워크시트의 시나리오를 통합해서 함께 관리한다가 아니고 요 위에 있어요. 다른 시트에 있는 시나리오를 불러와서 추가할 때 사용하는 게 병합이에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쭉 문제 살펴봤고요. 오늘 나온 애들도 얘네들은 정말 다 왕두목이에요. 그래서 실기시험에도 그대로 출제되는 애들이니까 출제 빈도수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서 너무 어려운 애들이 있다 또는 너무 좀 헷갈린다 하는 애들은 과감히 버리셔도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대신에 이 출제 연도가 좀 많은 애들은 꼭 가져가는 게 좋겠죠. 됐습니까?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